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11월 23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끝나고 내일 또 우리 선수들의 큰 월드컵이죠? 월드컵에서 큰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뭐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내일 우리 선수들도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뭐 월드컵이 정말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처음으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고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스튜디오도 카타르보다 조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함정난 차장님, IBK 투자증권의 함정난 차장님, 저 오늘 좀 빨간 얼굴로 카타르 같은 날씨 속에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스튜디오가 좀 더워요. 굉장히 후끈해서 좀 저도 좀 자켓을 벗어 던지고 월드컵 분위기로 후끈 내보도록 우리 맨날 하겠습니다. 댓글 채팅창 보면 얼굴 빨갛다고 나오거든. 네, 오늘은 유난히 덥네요. 네. 카타르도 한 이 정도 날씨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들의 마음과 함께 우리도 같이 뛴다라는 마음으로. 네. 사장님도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뭐 그럼요. 근데 해외 축구는 보진 않는데 뭐 월드컵 때는 그죠? 엄청 온 국민이 좋아하죠. 저만 좋아하겠습니까? 요번 월드컵 보니까 그렇대요. 예전에 보면 이렇게 막 이게 이기고 있을 때 끝에 가서 막 공 이리 차고 저리 차고 막 늑장 부리고 막 들어 눕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요. 그 보통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더 추가 타임 있잖아요. 네. 그게 엄청나대요. 지금 뭐 10분, 14분 막 이렇대요. 그러니까 누우면 계속 그만큼 더 늦어지는 거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빨리빨리 경기를 끝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좀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스포츠도 이제는 옛날처럼 막 심판이랑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VR로 다 잡잖아요. VAR로, 그렇죠. 야구도 뭐 이렇게 세이브인데 그렇죠. 아웃이라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이의 신청하고 그런 것처럼 어저께도 옵사이드를 거의 다 지금 다 AI가 다 잡아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스포츠도 다 그런 AI가 다 하게 되면은 이게 재미있어지는 건가요? 재미가 더 없어지는 건가요? 글쎄요. 좀 사실 인간의 실수가 또 재미이기도 한데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포츠에도 인공지능의 역량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심판의 역할이 둔화되는데 또 그렇게 바뀌면 그런 대로 또 볼만한 재미가 또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스포츠 공정해야죠. 그럼요. 네,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역할이 더 커지고 주식시장도 좀 공정하게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기능적인 면이 더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좀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오늘 좀 엔터주들하고 그다음에 컨텐츠주들 상당히 강했잖아요. 사실 뭐 한중 회담하고 나서 뭐 별거 없다 그랬었는데 뭐 대통령실 말 한마디에 뭐 이제 그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렇죠. OTT 이제 한국 영화 상영한다는 얘기, 그거 한 개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풀어주겠다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그거는 조금 뭐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게 2018년도 영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딱 이 뉴스가 중국에서 반영한다는 뉴스는 며칠 전에 봤죠. 제가 봤거든요. 며칠 전에 봤거든요. 며칠 전에 봤죠. 맞아요. 나왔던 뉴스였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딱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게 좀 아주 세게 반응이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조금 이렇게도 움직이나 좀 당황스럽긴 한데 좀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공통변수로 잘 맞물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상당히 소외받았던 섹터이기도 하고 콘텐츠 엔터가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중국 시장에서 OTT에서 방영을 하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한알령이 해제까지는 아니지만 한알령이라는 게 원래 없었대요. 그래요. 지금 이게 우리가 붙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로 얘기할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대차 다 빠져나왔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도 1%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알령이라 의미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몸매달 필요가 없으니 지금 중국이 여기서 한국과 냉랭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줘야 나중에 반도체가 됐든 미국과 진정한 싸움을 했었을 때 어느 날 한국이 선택을 해야 될 때 중국도 무언가를 쥐고 있으려면 오히려 이쪽으로
뭔가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 중국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쪽이 엄청 좋아진다. 이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은 아니지만 더 나쁠 것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드라마가 하나 시작이 됐으니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뭐 단지 드라마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카카오 엔터도 함께 이번에 같이 동시 터졌잖아요. 카카오 엔터에 이제 빈살만이 이제 사우디에서 국부,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국부펀드에서 뭐 싱가포르 국부펀드랑 같이 동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나리오로 보면은 이제 카카오 엔터를 갖고 이제 예전엔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카카오 엔터가 이제 SM을 가져가서 이렇게 직송 라인으로 하고 SM이 그러면 최전방 필드에서 이제 기획사 연예인을 토대로 메타버스, AR, VR 이런 것들을 다 한다. 뭐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서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뒤에 상상의 나래가 또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딱 끝난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들은 뭐 오늘 상승폭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바로 붙여서 매매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좀 이게 오늘의 좀 시작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요새는 좀 호재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네. 뭐 잠재적 호재라고 말씀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사실 네. 중국 같은 경우 뭐 워낙 지금 봉쇄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워낙 컸었는데 뭐 요번에 코로나가 좀 터져서 뭐 청두 같은 데는 완전 봉쇄가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뭐 예전처럼 완전 전체 봉쇄보다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꼭 그렇죠. 필요한 부분만 네네. 이제 봉쇄한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부분이 좀 개선된 것 같고 또 말씀 주셨던 대로 사실 중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쇄국처럼 이렇게 봉쇄할 수만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한테 당하고는 있지만 뭔가 나의 우방을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라면은 그렇죠.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 중요하죠. 우리가 뭐 중국한테 줄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K 엔터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까 월드컵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BTS 전국 보고 다시 또 반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 주제가 노래를 거의 오늘 한 20번은 들은 것 같은데요. 괜히 혼자 빠져가지고 짝사랑인데요. 아무튼 그만큼 국내 아티스트들에 대한 네. 뭐 전 세계적인 열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OTT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뭐 다 그런 거죠. 뭐 웨이브라든지 뭐 넷플릭스 다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영화를 하나 방영하기 시작했으면 다른 영화도 그다음에 다른 드라마도 이런 시리즈들을 넷플릭스 오리지널처럼 중국에서도 그렇죠. 계속 이제 그동안 방영 못했던 네. 부분들이 방영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컨텐츠 업체라든지 뭐 영화 배급 업체라든지 뭐 이런 쪽들 조금 개선될 수 있겠고 그동안 그렇죠. 뭐 합작 영화나 합작 드라마 예전엔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뭐 지금은 그런 없죠. 부분들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 결국은 관련주들이 안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제 투자를 하듯이 사우디는 우리나라 좀 게임사들하고 엔터사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죠? 좋아하죠. 네, 뭐 소프트도 있고. 네, CJENM, 뭐 그렇죠. NC소프트, 넥슨도 뭐 그랬었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투자하는 것만 보면 사우디도 요새 뭐 네옴시티도 네옴시티지만 뭐 제가 아까 읽은 기사로는 이제 오일머니 많이 벌어놨잖아요. 오일이 뭐 언제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벌어둔 돈으로 다음번에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차장님이 보시는 엔터나 콘텐츠 이런 섹터 안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지금 워낙 테마장이라 저는 일단 이쪽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하고요. SM은 예전에 나왔던 시나리오라는 거지 이번에 된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카카오가 SM 그때 발 뺀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면 혹시 이 국부펀드에서는 그 라인을 다시 생각할 다시 수도 살린다? 있죠. 왜냐하면 이수만 씨가 라이프 계획이 떠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시 이야기가 솔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카카오가 있고. 하도 욕을 요새 많이 먹어서 돈을 막 그렇게 쓰기도 그렇다고 막 그러긴 하던데. 그렇죠. 근데 국부펀드에서 지원을 받으면 또 명분이 생길 수도 있을 그럴까요? 수도 있으니 뭐 이제 그거는 뭐 어쨌든 시나리오고 그럼 SM? 뭐 SM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아, 들어요. 뭐 일단은 SM도 이수만 사우디에 씨가 뭐 그거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뭐 무슨 내용인지는 못 봤는데 뭐 사우디에 뭘 법인을 만들었다고 그러던가 아무튼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SM? 뭐 SM은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ING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소형주를 보면 그 CNC라든가 디자인, 라이프 디자인도 함께 엮여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워낙 이제
종목 장세잖아요. 소형주일수록 더 유리한 네, 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같이 머물고 있는 것이 이제 웹툰 관련된 주들, 맞아요. TNC 오늘 미디어라든가 웹툰 관련주도 뭐 하나 대원미디어, 상갔는데, 네. 그죠?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인가? 네, 그거 키다리 상한가가 스튜디오가 오늘 네. 상한가 같죠. 그래서 그거는 카카오 엔터랑 또 이제 묶일 수 있는 거라서 네. 뭐 그런 관련된 주들은 오늘 자기가 썼던 종목들은 계속 풀로 좀 담아놓고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오늘은 전 예의 주셨던 게 좀 게임주를 보고 네, 있었거든요. 게임주, 네. 왜냐하면 엔터주 갈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누구나. 그렇죠. 자, 이것이 진짜 중국이 훈풍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게임주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게임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것이 됐으니 드라마 방영하니 판호까지 기대감이라는 것도 틀림없이 작용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암호화폐가 너무 그쪽 시장이 이거 맞아요. 됐으니 네네. 이 게임주들이 다 여기 좀 한 달씩은 다 걸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해보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까지 있었었는데 지금 코인 시장이 좀 조금 고개를 들고 있죠. 네. 이러한 부분 두 가지가 좀 맞물려서 게임주들이 좀 오늘은 좀 반등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했거든요. 게임주들이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진짜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 안에서 한번 살려주는 그런 좀 반등이 떠서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맞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게임주 사실 뭐 위믹스 때문에도 막 위메이드 위태위태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게임주들이 사실은 중국 판호가 이제 막히면서부터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걸어왔었는데, 최근에 또 코인이랑도 엮이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었었는데, 요새 나온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일단은 게임을 예전에 마약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마약과 같다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게임 업체도 힘들었고, 또 중국 내에서도 판호가 많이 안 열리고, 국내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뭐 그 담당하는 부서에 이제 높은 분이 이제 좀 중국에서 어느 정도 그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그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됐다. 그래서 게임 산업을 좀 더 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함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게임도 뭔가 조금씩 풀릴 수 있는, 왜냐면 이게 중국이라는 게 지금 너무 봉쇄를 해놓다 보니까 지금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특히 서비스업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당연히 돈을 못 쓰니까 서비스업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이걸 계속 봉쇄를 하려니 지표도 안 좋아지고 경기가 위축이 가고, 풀어놓으면은 코로나가 또 늘어나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뭐 일단은 좀 제한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조금씩 좀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엔터나 컨텐츠나 게임 이런 섹터주들이 지금 성장주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서 그동안 수혜를 많이 당해왔었고, 또 중국 봉쇄라든지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다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리오프닝 섹터로서 조금씩 또 좋아질 수 있고, 또 특히 이 섹터주들은 장점이 있잖아요. 경기 침체에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그렇죠.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확신만 들면 분명히 뭐 플랫폼, 게임, 엔터 뭐 이런 식으로 성장주 섹터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고, 또 시진핑도 이제 재집권했으니까 뭐 내년 봄부터는 뭐 풀어준다 뭐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특히 우리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씩 이쪽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함 차장님 말씀 주신 대로 엔터나 콘텐츠나 게임 섹터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답이 되겠다. 네. 오늘 보니까 콘텐츠 섹터 쪽에서는 제가 보니까 다들 좀 좋게 레포트가 나오는 것들이 그거더라고요. 뭐 콘텐츠리 중앙, 네, 요쪽하고 A 스토리, 네, A 스토리 특히 뭐 내년에 텐트폴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저기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 룰루랄라 뭐 이런 쪽도 기대감이 좀 있어서 이런 쪽들에 대해서 좀 높게 봐주는 흐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엔터주 쪽에서는 지금 뭐 다 괜찮더라고요. SM도 그렇고 뭐 JYP도 그렇고 뭐 흐름들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그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요새 뭐 에지소프트는 조용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게임 섹터주들도 뭐 크래프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에서 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게임도 바닥은 좀 나온 것 같긴 해요. 그죠? 여기서 조금 눌림목 형성하고 누가 먼저 가냐 싸움이지 뭐 이쪽은 괜찮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한 섹터 내에서도 이쪽 게임 섹터가 다 똑같다 이게 아니라
모든 섹터가 업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놈과 아래에 있는 놈. 맞아요. 많이 빠졌을 때 빠졌다가 올라오는 녀석들과 맞아요. 안 빠져서 지키는 놈. 건설도 그렇잖아요. DLENC는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오, 거고 맞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위에 그대로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즈에서도 이제 두 개로 나누면 네오이즈는 위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게 크래프톤랑 NC소프트인데 이젠 좀 네오이즈가 좀 수상해 보여. 이제 게임 시장이 앞으로 콘솔로 바뀌잖아요. 피해 거지. 네, 그래서 맞아요. 피해 거짓. 사실 게임을 안 좋아해서 게임주 얘기를 하면 조금 좀 부담이 돼요. 저는 스타크래프트 네. 아직도 스타크래프트 세대라. 저도 게임은 그래요, 포트리스밖에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근데 콘솔 게임은 이제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네. 이제는 집에서 이제 해놓고 자녀들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네오이즈는 이 정도 자리를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 지켜낸 그 힘에 네네. 어떤 의미를 부여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NC는 네. 크래프톤도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 이 정도 지켜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이제 지금 PC와 콘솔을 두 개 다 피해 거짓을 동시 출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에 지스타에서도 여기가 반응이 네오이즈가 네. 굉장히 뜨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또 뜨겁고 뭐 크래프톤도 반응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크래프톤도 좋고 그래서 콘솔 게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장에서 뭐 성공을 하냐 마느냐 요걸로 논하기는 어렵겠지만 주식은 언제나 기대감으로 가잖아요. 그쵸? 게임주들이 맞습니다. 겨울에 좋은 게 신작 출시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계절적 특수와 맞물려서 바닥에서 올라오신 것들은 이제 저는 좀 같이 묶어서 보는 한편 오히려 이제 그게 한 템포 올라왔다면 이제 네오이즈는 좀 조금 오히려 의심해서 지금 이 삼각수렴 돌파를 의심하는 관점에서 좀 봐야 네.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네. 이쪽을 좀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그때 차장님 많이 말씀 주셨잖아요. 네. 계속 지금 종목들과 섹터들이 막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네옴시티도 계속 지금 테마주 형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갑자기 네옴시티?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 얘기하다 갑자기 궁금하셨어요? 갑자기. 자, 갑자기 네옴시티 그러면 네옴시티 컨셉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아니 뭐 두루두루 네네.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는 아니요, 거 네옴시티 알려주면 저도 하고 좋으니까. 싶은 말이 많아요. 네. 갑시다 그러면. 이 네옴시티의 진짜 목적이 이제는 이제 뭐 많이들 오픈돼 있잖아요. 진짜로 저렇게 지을 수 있어? 라는 의구심과 그렇죠? 굳이 저렇게 지어야 돼? 라는 생각은 저도 있어요. 이렇게 세우는 게 그게 굳이 저렇게 지어야 되는 말도 있는데 더 이제 라인 말씀하시는 네, 더 라인을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왕가에 있는 자산을 이제 개인 자산으로 그러면 중간에 수많은 비리들이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라는 아하. 것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거 있고 실제로 작업이 들어가면 이거 토공 시작됐습니다 지금 실제로 들어가면 많이 바뀔 거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하기는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나라 무조건. 지금 대통령이랑 국토부 장관 나서가지고 지금 난리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정당성 명분은 나중에 둘째치더라도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일단은 중점을 그렇죠. 보셔야 그거는 되고. 그쪽 나라 얘기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실익만 수혜를 있으면 볼 수 되지. 있느냐 없느냐 네. 이제 그건데 일단은 그 뭐 직접 뭐 어떤 회사가 간다라고 했었을 때 한미글로벌이나 더엔지니어 이런 네. 경우는 한번 시세를 감리 뽑아내고 쪽들이 많이 갔었죠. 그렇죠. 뭐 힘도 그렇고 요거는 한번 한 템포 쉬고 다음 템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요거 다음에 이제 모듈 관련돼서 주택 모듈과 관련 모듈주들이 네. 지금 조금 오르락내리락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부터 좀 얘기 나왔죠. 지금 시간 외에서 제가 좀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모듈 주택 얘기가 어제부터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다음 매기가 좀 확산됐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수처리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수처리 관련주들 그렇죠. 좋았죠 최근에. 저희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웰크로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방송에서 못 하는데 네네. 어쨌든 제가 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출신이 공인중개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도시 개발할 때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예전에 저 부동산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경기 민감주에 잘 맞는 네. 이유일지도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도시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인프라 깔아야 되는 인프라에서 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상하수 물을 들어와야 되는 것과 잘 버리지 않으면 그쵸. 물을 그 바닥에다 깔아두면 그 물을 나중에 다시 빨아들여서 그 물을 먹고 또 뱉고 또 먹고 또 뱉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을 들어오는 라인과 나가는 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트라마시 수처리가 있어야 되고 네. 바다에 붙어 있잖아요. 그쵸. 담수 플랜트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쵸,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서
100% 친환경이 있니?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쵸, 보고 그쵸. 있어요. 괜찮아요. 해수 담수 플랜트 해야 되죠. 그쵸. 그다음에 원전도 SMR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네,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람 안 불면 어떡할 거고.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태양광은 저는 반쪽짜리라고 봐요. 태양광이 이렇게 비쳐서 하루 종일 빛을 받잖아요. 이렇게 돼 창문에 있으면 아침에만 받고 밤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에너지원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틀림없이 핵심은 SMR이 될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기회가 있다. 그리고 수철이가 왔다. 그럼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안 온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 강간이 안 왔어요. 오늘 오르더라고요. 세아제강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세아제강이 오늘 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피팅 업체들도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피팅 업체랑 네. 강간주들이 이제 좀 오르는 박자가 이제 마지막 이제 고 박자이지 않을까. 아침에도 이거를 딱 이렇게만 던져드렸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강간주들 그럼 오르더라고요. 거기서 끝이에요? 또 없어요? 확산되는 거? 또 사실 뭐 이제 말을 하자면 거기에다가는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그쵸. 남북 경협 때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다 붙여요. 말이 그때 되죠? KT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기다 북한다 통신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그것까지는 조금 그때 극적극적이다. 별거 아닌 것들도 다 갔잖아요. 막 38선 거기 비무장지대에다가 뭐, 땅 뭐 있는데도 공원 뭐. 만든다 뭐 어쩐다 뭐 오만 거 다 갔었잖아요. 네. 진짜로. 그래서 크게 한번 테마로 움직일 수 있다면 강간주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함께 묻혀서 갈 수 있는 것이 로봇 관련까지는 스마트 네, 그렇죠. 네이버 스마트 빌딩도 그렇죠. 그렇고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고 맞는 말씀. 뭐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그 안에서 뭐 시도하지 않을까 근데 네. 당장 막 로봇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네. 로봇은 여전히 살아있는 테마 안에서 저는 뭐 로봇 2차 전지랑 거의 동급으로 나중에 완전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로봇도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말하고 싶은데 제가 이 핑계를 대는 건지 사실 현대 무백스라는 종목은 여기에 붙어서 한번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네. 굳이 그 뭐 테슬라에 붙여도 될 수 있고 로봇은 여기저기 다 붙을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붙이자면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저희가 보통 처음에 생각하는 네옴시티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감리 업체들 뭐 시행 시공하는 업체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선 깔아야 되니까 전력 인프라 같은 송전 네. 배전 업체들 많이 갔었잖아요. 뭐 현대일렉트릭, 뭐 LX 일렉트릭, 재룡전기 뭐 이런 거. 재룡전기는 뭐 지금 미국 때문에 가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지어된 건설 기계 그렇죠. 쪽들, 신나게 현대 건설 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많이 갔어요. 지금 건설 기계 쪽들 다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말씀하신 이제 수처리, 그 다음에 탄소 포집 그쵸. 갔고 또 지금 이제 5G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통신 인프라 깔아야 되니까 그쵸. 이것도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네, 말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 인프라 깔아야 되죠. 뭐 나중에 결국 가서 건설사가 가야 되니까 건설 뭐 삼성물산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뭐 현대건설 다 중동 쪽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원전 당연하죠. 그 큰 도시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하니까 또 그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 또 아까 말씀하신 담수화.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제 먹는 물로 먹는 물로 만들 수 바꾸는 거죠. 있는. 네, 거기 네.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그런 걸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진짜 예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2의 중동 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말이 되거든요. 진짜 되죠. 충분히 말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건설만 하느라고 막 도로 깔고 뭐 이딴 것만 했다라면 지금은 모든 도시 기반 시설 인프라 또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인프라를 까는 사업들을 다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이랑 국토부 장관이 발벗고 뛰는 게 그래서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 본다라면 이게 단순히 테마로만 끝날 게 아니라 뭐 미래의 특정 시점,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갈수록 정말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고 실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과는 좀 더 다른 그럼요. 그림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테마를 좀 넘어선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사우디가 이것을 하는 또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아까 그런 좀 음모론적인 이야기 빼고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미국과 좋았다 틀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틀어질 경우에 미국과 우방국들을 이제 좀 이렇게 다 여기에다 포집을 시켜갖고 이제 틀어지더라도 함부로 못하고 또는 다른 어떤 중국이 어떤 이렇게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우방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키워드를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일본의 참여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무기도 또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방 맞아요. 방산 쪽도. 그래서 사실은 전
진짜 수혜주가 요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막상 오고 가서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뽑아서 방사는 조금 지금 쉬고 있는 듯한 너무 느낌입니다. 많이 갔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앞전에 장이 안 좋을 때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좀 맞아요. 쉬어도 돼라는 투심이 네, 좀 거기에 녹여 맞습니다. 있어요. 네. 아, 일단 네옴시티 테마는 테마가 아니라 나중에 네. 정말 진정한 업황과 산업이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그런 그렇죠.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좀 보시고 새로운 테마가 생기면 그 테마의 흐름도 잘 따라가시는 게 사실 수익률 면에서는 좋죠. 지금 5G도 지금 주술주술 하고 있잖아요. 이쪽도 보면 요새 레포트 나오는 거 보면 뭐 HFR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엄청 좋다. 혼자만 주가 많이 갔더라고. 혼자만 지금 5G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주가 혼자만 자체가. 달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업황이든지 간에 안 좋은 업황이지만 그 안에서 출중의 군계일학 같은 기업들은 계속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목 공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 가지 저 궁금한 게 요새 그 어제 그제 보면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 어제죠. 메리츠 금융지주나 뭐 메리츠 증권 화재가 이제 합병 이슈 때문에 막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공매도 쳤던 쪽에서 쇼커버링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은 또 이제 OCI는 또 인적 분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한동안 저희 물적 분할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분할한다고 그랬다가 취소한 애들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풍산도 한다고 그랬다가 취소했고 그렇죠. DB하이텍도 한다고 그랬다가 취소했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쵸, 욕 먹을 수 그쵸. 있으니까. 네. 근데 OCI는 이제 인적 분할을 하더라고요. 인적 분할, 보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일단 지금 장 끝나고 공시가 났죠, 이게.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적 분할은 봐줘야죠. 저는 좀 긍정적으로 그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지주사를. 근데 사실은 가치 면에서는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지니까 네. 뭐 그렇게 그놈이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사업의 구조를 좀 체계화한다라는 면과 네네.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 숨겨진 가치 밸류에이션을 얼마만큼 드러낼 수 있느냐인데 OCI 실적 대비해서 현재 가치가 지금 절대 비싼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네. 장부 가치 대비해서 싼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 무거웠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태양광 관련된 주들이 좀 막 신고가 그쵸. 돌파나 내지는 다 신고 경영이 네네. 있는데 OCI만 좀 이 자리에 있어요. 좀 억울합니다. 하나솔루션 대비해서는 좀 너무 억울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라도 좀 늘 이렇게 맨날 만년 무거운 종목으로 있느니 분할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이렇게 좀 보이는 것도 저는 좀 OCI라는 종목 자체는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사실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뭐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나름이기는 한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물적 분할을 하면 지금 정서에 안 맞잖아요. 아, 네, 큰일 일단은 나죠, 좀 지금. 인적 네. 분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게 또 기업들이 사실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을 함에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분할해서 IPO만 고려해서 분할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합리적인 그죠? 뭐 그렇습니다. 투자를 위해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운영을 위해서 분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런데 일단 인적 분할은 일단은 뭐 그냥 지난번에 보면 이제 뭐 DL, ENC나 뭐 DL 뭐 이런 네. 쪽들도 전부 다 인적 분할한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OCI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제 인적 분할하게 되면 뭐 홀딩스하고 이제 OCI 이게 두 개로 분리가 될 텐데 뭐 일단 그때 좀 잘 또 변동성이 있으니까 또 신규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이라면은 OCI에서 뭐 이제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 것들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거 내용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 좀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또 항상 분할이라는 게 규제들이 항상 있고 나라에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을 때 빨리 법이 나중에 또 바뀌기 전에 빨리 하자 뭐 이런 이슈들도 계속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들도. 그래서 될 수 있을 때 좀 빨리 해놓자. 아시잖아요. 지주회사 체제로 꼭 바꿔야 되는 이유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 메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대주주가 배당 때문에 옛날부터 이거 되게 많이 노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합병해놓으면 대주주 지분이 희석이 되는 건 맞지만 배당 성향 엄청 올리잖아요. 네. 이번에.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50%까지 순이익의 50%까지 배당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대주주가 자기 지분은 희석이 되더라도 나중에 받아가는 배당은 엄청나다. 그래서 그걸 노렸다라는 얘기. 근데 뭐 그걸 욕할 것만 아닌 게 그럼요. 개인 투자자들도 그럼요. 가치 수혜를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박수 쳐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심 바람은 이것이 좀 금융 전반적으로 확산돼서 네. 은행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당 성향을 조금 맞아요. 더 높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네. 그나마 은행주가 배당이 높은 섹터잖아요. 네.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다 해야 될까요? 번거 싹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줘야 될까? 감정이 나오고 그 국민들의 이제 어떤 대출과 이자 그 마진 차이를 노리는 걸 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거기에서는 배당성이 조금 더 높여져야 되고 이번 이 3, 4병을 통해서 좀 금융주들이 조금 배당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내심 기대인데 안 그럴 겁니다. 뭐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배당 사실 우리나라는 배당 얼마 준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내년도 주주총회 가봐야 얼마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그런 깜깜이 배당 이제 좀 없앤다고 정책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금투세 유예 제 지난주에 홍보했지만 그렇죠. 내가 이 기업이 얼마를 배당 주는지 알고 투자하고 싶지 그렇죠. 도대체 얼마 줄지도 모르고 갖고 갈 수는 그럼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미국은 이쪽이 굉장히 선명하게 투명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작년에 20% 줬는데 올해 15% 주면 주주들 난리 나고 막 그럼요.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난지도 모르니 조금 이 부분에서 맞아요. 요걸 우리나라는 통해서 갑자기 많이 준대 그러면은 우와 웬일 그러다가 또 내년에는 또 안 준대 막 이러잖아요. 요번에 효성 TNC가 주당 5만 원인가 주잖아요. 네, 배당을.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제일 그런 식으로 배당 짱이더라고요. 짱입니다. 네. 네, 진짜. 성태희 관심이 가는 뭐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 대비해서 차트 나오겠네요. 주가 싸 보이 비싸 주가도 보이진 않습니다. 괜찮네요. 네, 지난번에 효성 TNC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폭망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새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스판데스 가동률도 많이 올라가고 네, 있고 네, 맞아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배당까지 여기서 많이 주니까 네.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좀 꾸준히 보실 네. 필요는 사실 있긴 한 것 같아요. 실적도 괜찮고 뭐 업황이 바로 막 돌아선다 이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일단은 뭐 실적 대비해서 바닥은 다졌는데라는 의미로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최근에 배당은 좀 플러스 거래도 알파 좀 괜찮죠. 실리고 그렇습니다. 네. 네, 좀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어떤 차트 종목이 보니까. 추세 전환하려면 지금이 추세 전환이다라고 딱 말하진 못하겠지만 추세 전환하려면 반드시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 지금은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요새는 생각합니다. 차트들이 다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바닥 생긴 게 찍고 많죠. 61선 넘어섰다가 네. 한번 눌러줬다가 네. 오늘 양봉 나온 종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효성 TH 정도 차트면 굉장히 양호한 차트라고 저는 보여져요.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모양이 만들어진 차트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지나면 이제 갑자기 시황력으로 넘어가서 좀 그렇지만 뭐 나온 김에 넘어가 보면 네. 조금 지나면 이제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올 땐 다 같이 올라왔다가 어느 그렇죠. 시점 되면 이제 네. 차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지만 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은 좀 긴장감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저도 듭니다. 요새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차트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바닥에서 올라온 상태에서도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종목들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근데 그 옆으로 횡보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 속에서 수급을 딱 보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죠. 오늘 그래서 몇 개 막 보다 보니까 현대 로템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현대 로템이 약간 그런 느낌 네 있고 며칠 기었네요. 네. 네, 그러면서 깔끔하게. 오늘 좀 딱 올라오면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 약간 간격을 좀 이렇게 넓게 해놓고 요새 거 위주로 보시면 이렇게 기다가 오늘 튀어 올랐거든요. 근데 또 수급도 괜찮고 그 다음에 네, 또 수급, 이제 저희 얘기하는 거 중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네. 요것도 좀 바닥선에서 올라와가지고 좀 눈치 보면서 또 수렴시키고 그렇죠. 있습니다. 딱 기고 있고요. 수급도 네. 좀 괜찮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그 기는 과정 속에서 수급이 이탈이 없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내시면 그죠? 이러다가 또 이제 뭐 뉴스 나오면 또 슈팅 가고 그러잖아요. 시장이 확 변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좀 잘 찾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참 아까 함 차장님이 연말에 쇼커버링 가능한 종목들 예, 좀 예. 많이 공부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거 같이 한번 네, 들어봐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차트 원하시면 네.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공부를 해왔다기보다는 이거 타이밍 좋게 이 리포트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그 그럼 리포트를 같이 좀 공부해요. 소개해드려 보도록 네. 할게요. 자, 교보 리포트입니다. 높아진 대차장고 연말 쇼커버링 수혜 종목은 이라는 제목인데 올해 장 초반부터 1년 내내 장이 안 좋았잖아요. 장이 그럼요. 계속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 당연하게도 공매도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을 겁니다. 어제 메리츠 그죠? 금융지주 보니까 공매도 장난 아니었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공매도가 높았던 이 여기 20%가 넘더라고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랬구나, 쇼커버가 그랬구나. 더 심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면 탄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네. 미리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작년도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지수가 더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해를 봤었을 때 연초 대비해서 연말로 빠졌던 해에 이제 공매도 상위 비중 종목들이 높은 종목들이 12월에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걸 분석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다 2018년, 14년, 16년 그다음에 작년 21년이 있는데 네. 대부분 데이터가 비슷하니 작년 거로만 제가 소개해 드려 보이면 대차장고 순위 왜냐하면 12월에는요 이제 배당받는 종목들은 갚아야 되죠. 그 상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적으로는 상환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쵸? 배당 물어줘야 되니까. 배당을 물어줘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차장고가 높다라고 해서 100%다 공매도를 쳤고 다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대차만 하고 공매도는 안 쳤을 수도 그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구분은 이제 아시리라 네. 생각을 하고 전제로. 네. 그런데 이제 대충을 보니까 네. 대차장고 순위가 높았던 50개의 종목을 봤더니 작년에 연초 대비해서 네네. 저점 기준으로 50개 종목을 봤더니 순위 50개가 무조건 그 중에 31개 종목이 그러니까 50개 중에서 60%가 60%가 이제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했더라 12월에. 확률 높네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수 네. 있죠. 배당이 0.5%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0.5% 배당 주는 종목이 그중에 25개였어요. 음. 그런데 18개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어요. 그럼 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조금이라도 주는 종목은 70%로 확률이 높죠.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아까 배당 물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쇼커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갈수록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근데 그 확률이 더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배당을 1%라도 준다면, 그리고 배당을 안 주더라도 지금 이 시장이 안 그래도 쇼커버를 하고 싶은 장인데라는 것을 전제로 보면 이 배당 재차장고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은 네. 똑같은 틀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이 우리 개인 듭니다. 투자자분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그다음에 그렇죠. 공매도가 많은 종목, 그래서 네. 그 교집합을 잘 찾아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나온 것을 일단 즉흥적으로 좀 찝어서 제가 한번 차트를 바로 두드려 지금 보겠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시면 10개씩 50개 종목이 다 나와 있어요. 맞네. 그 중에서도 함차장님이 추려온 걸로 한번 보자. 네, 일단 1등이 뭔지만 1등? 말씀드릴게요. 1등이 대치장고 누구?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롯데관광개발이에요. 정말 무겁고 정말 못 가죠. 롯데그룹주네요. 네. 저것이 일단 바닥에서 한 템포는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이거는 철저하게 수급 논리로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중국 그것 때문에도 더 네.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상당 부분 다 포진되어 있는 게 이 상위 안에만 있는 게 롯데관광개발이 1등, 4등이 호텔신라, 5등이 아모레지, 다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네요. 7등이 아모레퍼시픽이에요. 헐. 그리고 6등이 메리츠 금융지주였어요. 그랬구나. 이번에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상위권이 전부 다 리오프닝 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중국 관련된 주들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공매도를 요것이 쳤군요. 만약에 네. 저는 중국이 다시 봉쇄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경기가 너무 다운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소개의 성과를 얻었어요. 올해 여름에 봉쇄했었을 때는 소개의 목적을 거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쟁이든 어수선할 때 우리끼리만 단도리 친다라고 하면서 네, 맞아요. 이제 시진핑 독재 정권에 대한 이거를 쥐어가기 위한 그쵸. 힘을 과시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역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쵸. CPI를 잡았어요. 그쵸. 전 세계에서 이런 CPI 나온 나라가 중국밖에 2%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없었던 이걸 그쵸. 어쨌든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유두리가 많이 남을 수 네, 여지가 네, 있다라는 네.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니 굳이 그쵸. 여기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또 봉쇄해야 되나? 저는 코로나뿐만이 아닌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거다라고 또 생각하는 저희 주위에서 다 본다면 그렇죠. 저희 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굳이 다 재봉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느낌은 네. 느낌만 갖고 있는데 뭐 이것은 돼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조금 조금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제히 한번 튈 수도 있죠. 그럼 이쪽도 지금 쇼커버링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시진핑의 봉쇄 정책이 완화되는 거에 따라서는 확실히 슈팅 갈 수도 있겠다. 사실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너무 봉쇄를 하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애플도 지금 많이 힘들었고, 네. 그죠? 테슬라도 지금 뭐 가격을 또 내리네마네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다가 그 봉쇄 정책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오다 기사를 봤는데 워렌 버핏이 비아디 지분을 좀 많이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차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중국 쪽에는 계속 좀 압박이 계속 들어가긴 들어갔었던 상황인데 중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방안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 자금이 자꾸 중국을 빠져 나오는 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MSCI 비중에서 이 비중 2를 바꾸지 않으면 중국 비중이 작아지면 우리도 같이 작아지잖아요. 아시아 비중이 줄어들 때. 반대로 중국에서 뺀 돈 요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들어오는데 아시아 증시에서 이렇게 중국 퍼센트가 중국 장이 좋아야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환율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그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중국의 비중을 줄이는 걸로 가고 그 외 국가들한테 넓힌다라는 MSCI가 결정을 내리면 그때는 이제 본격 수혜가 될 수 있는 기대감, 아주 미약한 기대감으로 저는 조금 가져가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저는 뭐 우리나라에게는 뭐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함 차장님이 요거 쇼커버링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한 베스트 3다. 네, 베스트 3. 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베스트 3 말고 딱 베스트 이거를 5? 보자마자 제가 아침 전에 봤거든요. 장 시작 전에. 진짜요? 딱 눈에 떴던 게 넘버원? 낙폭이 컸던 것 중에 눈에 떴던 게 HMM인데 오늘 이제 다른 뉴스로 뉴스 나오니까 바로 쏘더라고요. 맞아요. 민영화 얘기 나오면서. 네, 민영화 얘기 나오면서 주가 바닥입니다.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관심도 있는데 네. 이제 올해 연초에 좀 작았다가 연말에 좀 대체장고 비중이 높았던 거. OCI도 있네요. 이거 좀 수상하네요. 그러면 그죠? OCI도 있네. 그러면 이거 복잡해질 수 있으니 분할 때문에 그렇죠. 분할하게 된다면 뭔가... 그렇죠.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일단은 갚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있겠네요. OCI는 배당도 있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OCI도 한 몇천 원 주니까. 네, 이게 11위거든요. 이거 조금 그거 좀 갑자기 관심이 쏠리네요. 제가 이제 관심이 갔던 것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GS 건설 이제 이런 건설주들 관심이 GS 있으니까. 건설 미쳤죠. 그렇죠. GS 건설 지금 당장 GS 건설이 좋다라고 이제 뭐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GS 건설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시황 얘기 같이 한번 붙어가 볼까요? 하세요.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슈가 이제 2개 남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 그렇죠. 내일. 네, 내일 25bp 확정일 거예요. 네. 그건 거의 빼박이라고. 빼박입니다. 근데 50bp여도 안 되고 안 올려도 안 돼요. 맞아요. 그냥 25bp면 됩니다. 50bp 올리면 이제 또 네고랜드 또 이제 또 한 바퀴 또 돌아야 되고, 안 올리면 올리면 안 되는 정도로 지금 부동산 숨겨놓은 게 있는 거 아니야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25bp로 무난하게 간다는 걸 전제로 두 번째 해결되지 않은 것은 이제 금투세가 이게 왜 아직도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5천만 원 이상의 그거 소득 그 세금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양당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유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남은 건 10억이냐 대주주 요건 10억이냐 100억이냐.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방송에서 2번 세게 얘기했었거든요. 금투세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연관을 토하시면서. 그 다음날 당이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기사 났었어요. 이거는 거의 결정됐다고. 그리고 첫 번째 얘기했을 때도 제가 강하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야당에서 마음을 바꿔서 그날 이재명 씨가 이거 얘기했다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었거든요. 한 번 더 세게 얘기하세요. 오늘 세게 얘기하면 대주주 세게 얘기하면 내일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만. 그래서 이거 만약에 10억이면 저 다시 주식 다 팔 겁니다. 거의 한 80% 그때 다 팔아버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거는 이제 이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천만 원은 유예하고
대주주 요건 100억 아니라 10억이라고 해도 주식 다 파시는 네, 거예요? 팝니다. 네, 50% 아, 50% 진짜? 이상은 다 팝니다. 네, 네. 일단은 매도입니다. 12월에 수급 논리는 무조건 못 이겨요. 어디서 뭐가 그건 나올 줄 알고. 맞아요. 이 투심이 확산. 내 종목이 뭐 10억 때문에 누가 팔지 안 팔지는 모르지만 그 투심 때문에 누군가 팔 수 있어라고 해서 일단 엔터키는 먼저 치고 12월은 보려고. 항상 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이제는 또 좀 하기 안 싫다. 했으면.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맞을 맨데 뭐 지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과 받아들일 수 없는 시장.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올라오는 시작인데 그래서 그렇죠. 저는 100억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마음의 준비도 보고 안 됐고 시스템도 준비가 안 됐고. 건설 얘기로 돌아가서 네. 0.5bp 올리면 지금 25bp 올린다라는 것은 시장에 반영이 녹아져 있는 금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건설은 좀 맞을 만큼 투심은 맞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번에 디에리엔 시작이면서 국내 전통 건설도 좀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다행히 그때부터 조금씩 네. 조금 분위기는 조금 뭐 네. 좋다는 아니지만 좀 회복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GS건설. GS건설 그다음에 또? 명신산업도 아, 있네요. 오늘 명신산업 위로 완전 피레칩 솟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그게 종목. 아까 그 머스크하고 이제 얘기 나와서 그렇죠? 윤 대통령이랑 통화 얘기? 그렇죠. 그거 그렇죠. 잠깐 얘기 한번 맞습니다. 할까요? 그것도 얘기할까요? 잠깐 얘기하죠. 이거 뭐. 얘기하면서 다 얘기하게 되네. 다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랑 저는 처음에 합성인 줄 알았어요. 화상 통화. 네, 화상통화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유치하게 합성한 거 아니야 했는데 사진 진짜였죠.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그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된 주들이 일제히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좀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아지고 있었잖아요. 아니 요새 사실 자동차들은 다 죽쓰고 있어가지고 부품주들이랑 다. 자동차랑 저는 이 컨셉카를 조금 구분지어서 봐요. 완성차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년에도 안 현대기아차는. 좋다고 계속 네. 얘기 나오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 가려면 수소랑 전기차 부품 이걸로 묶여서 이제 전통 부품주들이 가야 되는데 요것도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이제 결국 자율주행과 컨셉카로 가야 되고 오늘 그래서 뭐 네. 스페이스X, 뭐 스타링크 막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 나온 것이 이제 한국 충전소 시장 투자하겠다 해서 충전소 관련된 맞아요. 종목들 그다음에 기가트레인 기가팩토리 맞아요. 짓는데 이제 한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립 서비스 끝내줘요. 진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기가 팩토리 지금 아시아에 있는 데가 지금 어디 있더라? 두 군데 질 거라고 그러던가? 뭐 모르겠네요. 상해도 진다고 그랬나요? 분명히 두 군데 있었는데 제가 아까 봤는데 뭐 어디에 있는지 근데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딴 진짜 데를 일론 뺀다고는 머스크는 하던데. 중국에 올인한 사람인데 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주변국에 대한 다양한 물망을 놓고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면은 꼭 굳이 한국에 기가팩토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테슬라와 관련된 어떤 증설과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준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연장선으로 간다면 이제 어저께 모비라이가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 좀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율주행 쪽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얼마 전에 LG전자가 한번 뻗쩍 올라왔던 게 애플카 그 얘기였잖아요. 이 발표 10월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저 TF 팀과 관련돼서 그리고 애플카도 애플에서도 이 자동차 전략팀, 이 컨셉트카 전략팀 TF 팀 구성해가지고 미래 전략 구성에 대한 발표를 12월쯤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기다릴 건덕지가 하나 있어서 저는 지금 LG전자 조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싸죠. 너무 그렇죠. 싸죠. 여기에 맞물려 있는 종목들 뭐 마그나 관련주들 있잖아요. 요거 관련된 종목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나. 자율차 부품 쪽들. 그렇죠. 뭐 카메라나 센싱 쪽들. 카메라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말을 안 했더니 이제 안 하는 동안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자화전자도 흐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화전자 나무가 2개 탑픽을 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전히 좋습니다. 그런 쪽들 많이 가는 거고 자율주행차 칩들도 최근에는 뭐 예전에 보면 텔레칩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많이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자율주행차도 하여튼 근데 앨런 머스크가 추구하는 거는 전기차를
가장한 자율주행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전기차를 가장한 전기차에 탈을 쓴 자율주행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X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내년에 네.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그쵸? 저궤도 위성 통해 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들과의 뭐 이해관계도 나중에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계속 얘기는 그런 식으로 테마는 계속 나오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뉴스에 그냥 바로 이제 반응하고. 그만큼 시장이 호재의 목이 말랐습니다. 그렇죠. 뭐 나오기만 하면 그냥 올라오기 바빠요. 지금 보면. 이벤트장이고 단타 세력들이 지금 활개를 칠 수 있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뜨면 그냥 들어가가지고. 저희 또 영업 직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지러워요. 어지럽죠. 네. 뭘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테마를 미리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스트레스 많이 되게 받아요. 힘들더라고요. 단타를 좀 그러니까. 안 치고 싶은데 손님께서 원하시면 치잖아요. 그럼 이제 트레이딩을 막 하면 지금 솔직히 단타 치기는 좀 좋은 장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적정하게 팔면 팔고 나면 날아가는 게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갈 것 같아서 사면 또 또 거기가 안 끝이고 가고. 안 근데 가고. 샀다가 물리는 건 그걸로 이제 영업 직원이 혼나는 세상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근데 팔았는데 더 날아가면 감정 이상이 있어서 그래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거 먹어도 스트레스, 아. 까먹어도 스트레스 좀 힘든데. 사장님은 트레이딩 많이 하고 수익률 많이 추구하시는 저는 진짜 요새 솔직히 보고 있으면 저도 그냥 증권에서 영업 직원이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자다라고 생각해서 보고 있으면 모르는 게 분명히 다 보이고 다 올라가는데 그리고 저게 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손이 잘 안 가면서 되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그림이 똑같은 장세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욕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데 지치고 보고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는 그 이야기 스토리여서 시황 이제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제가 보는 시황. 대형주 보면 지쳐요. 그래서 대형주는 고객분들한테 아예 내년 이제 1분기까지는 기대감도 버립시다. 우리는 일단은 마음을 비워둡시다. 계속 종목 지금 테마 여기서 장세? 팔 수도 없고 더 사기는 조금 애매한데 더 네. 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어떻게 더 사냐? 네. 만약에 지금부터 12월까지 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연말에는 나는 사고 싶다라는 것을 전제로. 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핑계를 갖다 쓰고 있으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년 1분기부터는 실적이 박살나는 순간부터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12월에는 그렇게 빠진다면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아니면 이번에 12월에 올라가면 1월 달에 한번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매를 맞을 수 있으니 네네. 그때 가서 매수 타이밍을 잡겠다 해서 대형주는? 그거는 그때 가서 네.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좀 업종 테마 쪽에서 빠른 조금 순환매? 좀 스윙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안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 테마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왜 이제 지금 대형주에서는 기대감을 낮춰야 되냐라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사람들이 내년을 상저하고를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네. 때가 좋아질 것이다. 네. 그 논리들을 다 들어서 요약을 해보면 무슨 소리냐면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야. 내년에 상반기 경기 침체 안 좋을 거야. 실적 부러질 거야.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올지도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우리나라는 올 거예요. 근데 미국을 뭐 이렇게 확신하고 미국이 그러세요?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나라도 침체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과연 어느 정도가 침체일지도 저는 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뭐 상반기는 침체라고 하니 이 침체를 보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경기는 점점 호전으로 돌아서고 사이클이 좋아지고 거기에 금리는 낮추게 되니 증시에 대호황이 올 거다. 너무 유아틱한 생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분의 뷰가 아니라 네. 막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이제 네. 이렇게 쉬운 논리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시장이- 박스권이 길 수도 있고 만약에 인플레가 꺾이긴 꺾이는데 한 5%대 중반에서 멈춰버리면 인플레이 CPI가 그런데 실제 꺾인다? 그러면 애매해져요.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애매한 자리에 있어서 저는 이 박스권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 게 지쳐서 지금 도망갈 상황은 아니다. 좀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당분간은 요
좀 트레이딩 업종별 장세. 테마별 순환매를 즐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싶고 이 시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를 더 말씀할 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막 찾았었는데 네, 시장 생각한 거. 뭐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일단은 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저도 그럼 한번 좀 첨언을 해서 네, 저도 네, 네. 이제 보는 네. 시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함참장님 말씀해주신 거 대부분이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업들이 실적이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지금 하이닉스 뭐 4분기 적자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은 건 이제 뭐 워낙 많이 빠졌고 수급 때문에 기대치 때문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1월, 2월 달 되면은 다시 또 시장이 빠질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지금 중론입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자고 한다라면은 결국 연준의 금리 목표치가 거의 가까워왔다. 지금 4%대니까 다음 달 13, 14일 연준 FOMC 회의에서 0.5로 올리게 되면은 나머지 폭이 상당히 적죠.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카드는 쉽게 안 나온다. 그럼 그쵸. 결국은 한동안은 계속 이제 동결 카드 내지로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지표들, 뭐 CPI 지표라든지 그 외 각종 뭐 PPI 마찬가지 소비 지표 같은 거 다 이제 계속 보겠죠. 그리고 기업 실적도 보겠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제가 봐도 종목별로, 섹터별로, 업종별로 시장의 선호도에 따라서 등락이 계속 엇갈리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저도 기술적으로 계속 보지만 일단 지수는 좀 바닥을 찍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2,300 이하로 막 급진적하게 빠지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 변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 사실 시장이 1년 넘어서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이렇게 풀려있는 이평선들을 아우러가지고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몇 번의 변동성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업다운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수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등락을 하면서 이평선을 돌리는 과정이 분명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혼자서 방송을 할 때는 계속 이제 차트를 봐드렸는데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제가 그때 그어드렸던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하락 추세선 상단까지는 일단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기 중단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고요. 그렇죠. 상단상에서 지금 조정이 받고 있지만 이 하락 추세선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다시 꺾어준다라면은 네. 추세 전환 시도할 거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2,300선 이하, 특히 뭐 단기적으로는 한 2,380선, 뭐 최악으로 봤을 때가 2,350선, 요 정도를 지지선으로 생각하신다라면은 함 차장님 말씀대로 섹터별로 돌아가는 장세, 그다음에 이슈와 뉴스의 반응이 네. 오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또 지수 관련주들이 올려가면서 또 지수 살려놓고 또 종목 장세 또 빠지면 지수 살려놓고 종목 장세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뭐 내년을 보면서 뭐 저점이 왔을 때 계속 사서 모아나가시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사실은 뭐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시장에서 계속 테마를 타고 있는 것들을 뭐 매매하시는 게 상당히 지금 좀 유리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그다음에 아까 함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연말로 갈수록 쇼크버링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하시고 또 중소형주는 특히 연말로 갈수록 매물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요 100억 요거 안 되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 금통위는 0.25니까 뭐 시장이 뭐 다 인정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크게 데미지는 이어겠죠.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0.25 되고 나면 아까 함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많이 안 좋았던 그 금리 때문에 좀 힘들어했던 섹터 쪽에서 좀 반응이 살짝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12월 연준의 금리 결정, 그 이전에 뭐 CPI 발표 나온다라면은 여기가 시장의 큰 변곡점이 다시 한번 생길 수 있는 구간인데요.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나쁘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 연초 랠리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조정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시장. 그런 부분들 좀 크게 먼저 좀 그림을 그려놓고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꽂아 넣는 형식으로 좀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기업들 밀어주고 있고 정책적으로 계속 뭔가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책에 맞는 사실 정부 정책에 맞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책이 원하는 방향 쪽에 맞는 테마 그 섹터 다만 뭐 이 안에서 너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절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그 테마 안에 들어있지만 덜 오른 종목 후발로 부각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의 시세는 좀 동참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형급들 중에서 좀 우량주들 좀 잘 선별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사실 현대건설기계 여름 가을 계속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2배 올랐거든요. 현대건설기계 좀 이렇게 시장에서 시세가 나는 종목들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초대형주 뭐 자동차라든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이런 초대형주는 힘들지만 오히려
그렇죠. 정책적인 영향을 받고 실적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많이 공부하시고 뭐 방송도 많이 보시면서 본인만의 좀 종목 스킬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지수가 지금 2318이에요. 맞죠? 18이죠? 네. 네, 18이기 때문에 한 기술적으로는 한 2400선 정도 지지하고 다시 2450 넘어가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조정받을 수 있는 룸은 조금 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그렇다. 다만 네. 이제 종목은 좀 다르다. 네. 하지만 요새 또 최근에 좀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에너지 발산을 하면서 그런 종목들은 좀 충분히 조정 올 때까지 좀 기다려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저도 좀 첨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빨리 달려왔네요. 1시간 안에 주파했죠? 저희? 네. 다행입니다. 더 더워졌어요 스튜디오가. 아, 맞아요. 근데 저희 참 그거 종목 분석 네. 아까 부탁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 맞다. 그거 간단하게 좀씩 받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 함 차장님이 HD 현대 이은희 님이 물어보셨어요. 평균 네. 단가가 69,000원, 마이너스 6%. 아까 이 정도면 행복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번 이분의 목표는 익절할 수 있을지 네. 배당금 보고 더 가져가도 될지 네. 요거 물어보셨네요. 그냥 사실 ES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고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맞아요. 제가 종목을 좀 빨리 받으면 조금 해갖고 오겠습니다. 이걸 바로 받아서 저희 지금 차트로만 분석드리니까 네, 차트로만 해드리도록 거기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정남아, 너는 이 차트 종목명 가리고 보면 어떻게 보니? 라고 한다면 네. 지금 HD 현대 매수할 차트인데요, 이거 지금. 네.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을 때 여기 고점에서 뭐 쌍봉 먹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뭐 우려심도 감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이때 있었던 저점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뭐 배당금도 나오는 것 같고 일단은 추세가 아직은 매수 추세 살아 있고 지금 여기서 기간 조정도 아주 의미 있게 좀 주어졌다라고 네. 뭐 이 차트는 모든 이들이 다 아는 차트잖아요. 짝꿍댕이 쌍바다 고안에서도 짝꿍댕이 쌍바다 아주 매물대 물량을 잘 받고 있네. 어쭈 고개까지 들려고 하네. 스토캐스틱 그렇지 너는 당연히 올라가야지. 스토캐스틱이 조금 더 세야 되는데 요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네. MACD 오실레이터 오케이 너에게도 봄이 오고 있구나. 지금 이거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때 주봉을 들어봤더니 주봉 뭐 쏘 괜찮다. 네, HTC 현대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네, 그럼 제가 CNR 리서치 하는 동안 곧 밑에 종목 네. 서희건설 한번 서희건설, 봐주세요. 일단은 뭐 CNR 리서치 저도 죄송한데요. 이 종목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종목이 있는지. 요새 너무 신규 종목들 많아서 그렇긴 한데 신규는 아닌 것 같지만 이 회사는 바이오 벤처 쪽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임상 시험 진행하고 설계해주고 컨설팅 모니터링 해주는 기업이라고 상장 분석이 되어 있고요. 실적은 플러스가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적 봤더니 계속 흑자는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차트 보여주세요. 네. 김 PD님 제 차트 보여주세요. 제 화면. 네, 제 화면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벤처 쪽 임상 결과 뭐 이런 부분들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업 저 솔직히 좀 차트로만 말씀드릴게요. 실적은 어느 정도 있고요. 근데 지금 룰루랄라님 뭐가 할까 생각하신다. 설명 부탁해달라. 사실 거래량이 1,000원대짜리가 지금 72,000입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시장에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종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뭐 매직 같은 느낌의 흔적은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좀 기다림이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될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추세 흘러내리는 추세고요. 뭔가 시장과는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가 갈까요? 물어보셨는데요. 다른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외국이나 기관에 좀 수급이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붙는 종목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네. 서희건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우 이 개별 우리나라 이제 중소형 개별 건설주들이 지금 다 대부분 다 이런 자리에 비슷한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정확히 그렇죠. 지금 부동산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신규 매수에 관련돼서는 조금 의미 있는 시그널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손실이 30% 이상 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지난주에 DLNC처럼 지금 물타기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너스 21%라네요. 마이너스 21% 조금 더 산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대책 나온 것들이요. 지방 뉴스 보면 되게 많아요. 우리 강변북로 지화도 얘기가 있는데 네. 전혀 준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는 진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나와서 한번 테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 비극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이 공약이 지난 대선 때 양당이 똑같았어요. 두 당이. 이게 비극이에요. 그럼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그런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눌려 있고 여기서 매도를 대응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저는 이때 조금은 기계적인 물타기는 좀 해보시고 나머지 최종 금액은 시그널이 뜨는 날 들어간다라는 전제로 좀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정희정님. 정희정님, 네. 네. 도움이 되셨길 앞으로 해도 바랍니다. 정희정, 뒤로 해도 정희정이시네요. 네, 정희정. 일단 도움이 되셨는가 네, 옛날 때 모르겠습니다. 영희정, 좌희정은 죄송합니다. 네, 또 김성열님이 물어보신 동아기업 매수해도 될지요? 찌시형 때 꼭 봐주세요. 아, 요새 동아기업도 힘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일지머티리얼즈도 뭐 힘이 없고, 동아기업도 그렇고, 소로스 첨단도 그렇고, 다 이쪽 구리 동박 전지박 이쪽들이 다 힘이 없어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아요. 그래서 동아기업도 조금 시간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예전에는 좀 뭐 마루 막 이런 거로 좀 건자재 갈 때는 가고 그거였잖아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2차전지 소재로 좀 움직이는데 사실은 뭐 그쪽 비중이 아주 큰 건 좀 아니긴 합니다만은 지금 추세 전반만 놓고 봐도 이렇게 모양을 딱 봐도 주식을 좀 모르시는 분이 좀 딱 모양을 봐도 아, 뭐 엄청 이뻐 보인다거나 막 엄청 사고 싶다거나 뭐 이런 차트는 일단 아니잖아요. 지금 다만 차트로 봤을 때 좀 바닥권에 있는 느낌은 살짝 있다. 그죠? 여기 보시면 한 요 정도가 이제 지지선 될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뭐 요 정도 한 6만 원 정도를 최대 지지선을 설정해 보실 수가 있겠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더라도 여기까지 혹시 조정이 나올지 내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여기 7만 원 정도 그렇죠. 네, 맞아요. 강하게 돌파하면서 네. 거래가 실릴 때 네. 그때 들어가시는 네. 게 손절선도 가깝고 맞아요. 오히려 매매하시기 좀 편하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가는 힘을 보고 맞아요. 조정시 사는 게 언제나 맞아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미리 사서 좀 고생하지 마시고 그렇죠.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일지머티리얼즈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루스도 좀 이렇게 헤매고 있거든요. 요새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 섹터 주들이 움직일 때, 네, 그때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좀 기다려 보시고 뭐 만약 트레이딩 관점이면 뭐 6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뭐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해보시거나 그게 아니다라면은 7만 원을 오히려 강하게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해 줄 때 의미 있는 거래가 들어왔을 때 그런 때 이후에 눌림목을 형성할 때 매수해 주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네 종목 분석해 드렸어요. 다음에 저희 수요일도 또 함 차장님이랑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시간이 훌떡 지나갔네요. 네, 네. 저희 이 스튜디오만 오면 저 갑자기 갱년기 아줌마가 돼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근데 차장님도 아까 너무 덥다고 하셨는데 오늘 더운데 너무 많이 네. 고생하셨고 네. 내일 우리 선수들의 네. 선전을 파이팅. 기원하면서 네. 저희도 또 그렇습니다. 내일 주식시장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네.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일단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